도카이 대학에 나왔던 친구들과 지방대 친구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의 그 영양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걸 보게 됐고, 아, 그래요? 이게 확실히 일머리랑 공부머리가 달라졌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개범 공동대표 송인수입니다. 저희는 좋은 채용하는 기업 찾기 캠페인 여정을 좀 밟고 있고요. 오늘은 오픈롤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권희택 대표님을 뵙고 이 회사의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자기만의 가치를 찾아주자라는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지금은 미니 인턴이라고 해서 기업이 온라인으로 과제를 주면 그거를 2주 동안 수행을 해보고 그걸로 사람을 채용을 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주자 라는 것들로 하려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 교육으로 회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300여 개 학교에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되어서 다시 저희 쪽을 찾으니까 그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 교육이 되고 창업 교육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런 취업 교육이랑 창업 교육을 봐보니까 현재의 시장이나 상황들이 너무 스펙, 뭐 학력, 뭐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던 상황이 점점 바뀌는 것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서비스들로 미니 인턴이라는 채용 플랫폼이 나왔고, 진짜 그 직무에 먼저 일 경험을 시키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일 경험을 위해서 기업 과제를 온라인으로 먼저 그걸 수행해 봐서 내가 마케팅에 강하면 이 마케팅의 역량을 키워보고 개발에 하고 싶으면 개발에 대한 역량을 과제로 수행시켜 보고 이런 파트로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했고, 현재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 그 다음에 초기 경력자들, 그리고 이제 신중년이라고 해서 50세 이상에 있는 분들을 위한 창업 교육도 같이 사례벤처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개개인의 그 가치를 찾아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 교육에 초점 맞추면서 그 교육받은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결국은 채용 교육 쪽 그리고 또 창업 쪽으로까지 사업이 좀 확장된 경우라고 볼 수 있네요. 플랫폼으로의 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미니 인턴이라는 스타트업 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이것들을 채용을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기업들에게 교육을 도와주게 됐고, 기업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도 하게 돼서 실제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지금 했던 과정 하나가 다 사실 미니 인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미니 인턴 서비스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미니 인턴 온라인 서비스가 2017년에 나온 거지, 저희는 12년부터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문제 해결론 교육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학교에도 진로 교육을 하면 진로를 인식 단계, 탐색 단계, 설계 단계로 나눠서 인식 단계는 내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육을 했지만 탐색 단계는 그런 프로젝트형 교육들을 계속 하게 만들어서 일 경험을 미리 시켜볼 수 있는 단계들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설계 단계는 꿈이 뭔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설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무료로 먼저 공급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 그 교육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초중고 교육의 진로 교육에 초점 맞추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일을 했고, 맞습니다.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맞추게 된 그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예전에 대기업 인사팀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5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자들이 자기소개를 해보라 그러니까 저는 동아리에서 뭐 활동에 장을 했고 해외에 어떤 이렇게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 저는 자격증이 이렇게 있고 학점은 이 정도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5명이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어필을 그렇게밖에 못하길래 그럼 면접자는 인터뷰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뭘로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다, 예전부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길래 이게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뭘까를 회사에 가서 인사팀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게 됐죠, 저희도. 그랬더니
생각보다 스카이 대학에 나왔던 친구들과 지방대 친구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의 그 영양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를 보게 됐고,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일머리랑 공무머리가 달라졌구나. 기업에 있는 만지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미니 인턴이 나온 거죠. 오픈롤의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긴 할 텐데 네.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에서 좀 약간 외형적인 부분, 또 사업장이 또 어떻게 또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네. 회사는 한 10년 중에 한 7년 동안 그냥 회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7년 차에부터 이제 30억, 70억, 120억 뭐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120억이 넘었고 직원은 이제 100명 정도 100명 됐고요. 정도.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108명 정도 되고요. 108명 정도. 네. 그리고 네. 현재 뭐 투자는 한 200억 정도 받았고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네,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간은 14개 공간이 14개. 서울시 전역에 쭉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제가 사업을 키워나갔다기보다는 팀원들이 다들 이렇게 분화되면서 그 회사가 커져 나갔는데 핵심 가치가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주자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가치가 너무 다 달랐고 우리 직원들의 개개인의 네. 가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청소년에 방점을 두고 가치를 구현시키고 싶어하고 누구는 취업 쪽으로 하고 싶어하고 누구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했고 누구는 부동산과 공간 사업을 키워보고 싶어했고 누구는 대표님 하는 거 보니까 노동소득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자본소득이 진짜 커져야 되더라 라고 해서 투자 쪽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저는 그 친구들을 다시 엑셀레이팅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제가 집중한 거지 제 업무의 거의 70%, 80%는 직원들 면담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팀원들이 다시 창업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오늘 주제는 이제 이 오픈롤이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채용을 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방문했는데 좀 포괄적으로 그 경로 내지는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미니 인턴으로 저희도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뽑는 기업 과제를 먼저 수행을 해보게 만들고 그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가 포트폴리오 기획안을 쓴 걸 봤을 때 괜찮으면 그때부터 면접을 보면서 서류랑 이런 걸 요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니 인턴 플랫폼에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그 채용의 어떤 대안을 오픈롤의 그 직원 채용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군요. 네. 그렇지만 저희만이 대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채용 포탈에도 같이 올려놓고 그렇죠. 뽑고 나면 한 달 동안 미니 인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이 하는 미니 인턴 그 프로그램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니 인턴은 기업이 한테 과제를 받으면 그 과제가 사이트에 올라오고 그 과제를 참가자 신청을 하면 그럼 구직자들이 이걸 보고 나 이런 과제를 내가 신청해야지 라고 할 때가 되면 그 과제에서 그 기업의 고성과자가 본인들이 그 기업에 대한 영양평가를 해놓던 상황이라 이제 2주 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현직자들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이제 매칭도를 저희는 분석해서 기업한테 주고 그 기업들은 구직자들 중에서 괜찮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뽑으면 저희가 추천해서 면접 보는 것부터는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떨어진 친구들은 내가 이게 왜 부족했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 안에 거기 미니 인턴 플랫폼 안에 보면 교육 플랫폼이 있어서 교육 서비스 들어가서 다시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니 인턴에는 과제형 미니 인턴이랑 채용형 미니 인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형 미니 인턴을 가면 저 이걸로 채용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방금처럼 일 경험을 위한 과제형 미니 인턴이 따로 있어서 나 채용까지는 안 하는데 이 분야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과제형 미니 인턴을 신청을 많이 하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 3, 4학년들이 학교랑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과제형 미니 인턴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 경험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좀 하고 있고 이 학력과 이 학벌 스펙과 실제로 미니 인턴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채용해서 들어오신 직원들이 또 일을 해내는 수행 능력을 볼 때 그 관계가 적어도 오픈롤의 직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십니까? 저희가 신입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저희 회사에는 그 스카이 대학에 나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팀장으로 올라간 분은 대학을 안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신 분 중에는 되게 좋은 네, 자리로 한 번에 한 3, 4단계를 띄운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를 저희는 느끼고 있고 저희끼리도 아직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과 스펙 변수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 변수일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이 미니 인턴 그 방식을 좀 통해서 적격자의 풀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때 이게 면접은 이제 대표님이나 또는 그 채용 담당자가 이제 시도하는 것이겠죠. 네, 네.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좀 진행됩니까? 일단 1차 면접이 있고요. 네. 1차 면접 때는 정말 그 사업부 안에서 실무적인 면접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게 끝나고 나서 2차 면접으로 올라오면 2차 면접 때는 나의 인생 그래프라고 해서 본인이 인생을 그래프를 방점을 찍어서 그려야 되는 게 있고 네. 육색 사고 모자라고 해서 본인이 색깔별로 해서 어떤 모자에 좀 더 가까운지를 요청을 하는 게 있고 아, 그 행동 유형 분석 중에 디스크 검사가 있는데 그렇죠. 디스크는 뭐 성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행동은 이런 상황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는 하고 있고 마지막에 약간 나는 무엇에 동기부여하는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체킹해서 본인도 이렇게 검사지 받아서 해석을 해주는 과정인 것처럼 느끼게 최대한 해주고 싶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 배치했을 때 좀 더 맞을까를 계속 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면접을 통해서 그 이제 미니 인턴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못했던 측면들도 이제 의미 있게 확인된다는 것이죠. 면접에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미니 인턴으로 들어온 분들은 1차 면접 때 미니 인턴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임팩트 있게 계속 들어가고요. 실제 이 과제를 할 때 왜 이렇게 기획안을 썼는지에 대한 걸 자꾸 묻다 보니까 오히려 실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글로 못 밝혀냈던 거를 계속 얘기하게 되면서 과업 역량은 이 정도는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냥 일반 채용 포털로 해서 들어온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실무 면접을 끝나고 저희까지 2차 면접이 끝났다가 와서 이제 저희 한 달간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미니 인턴 프로젝트를 하고 마지막 발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해보았을 때도 확실히 느낀 게 미니 인턴으로 해서 뽑힌 분이 채용됐을 때는 네. 저희 퇴사율이 완전히 많이 낮아졌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적격성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능력을 보고 그 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직 적합성 확인은 더 저희는 이제 그랬습니다. 높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 대기업들은 거꾸로잖아요. 6단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봐보면 서류 보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하고 그룹 디스커션이라 그래서 토론 면접도 네, 시켜보고 그 다음에 약간이지만 프로젝트 면접을 줘가지고 그 정말 한두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원 면접을 가는 이런 형식을 쭉 거치는데 마지막에 인성 태도를 확인하는 거라서 그 끝나고 났을 때 그 친구가 괜찮은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대기업 퇴사율이 한 4분의 1은 되잖아요. 네. 6개월 안에 4분의 1이 나가니까.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다른 기업에 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회사 안팎의 그 반응 그리고 구직자들의 그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용 회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 회사는 그 프로젝트가 한 2,500여 개 정도 되니까 2,500개. 네. 2,500여 개의 프로젝트에 한 30만 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2,500여 30만 명이요? 개 프로젝트니까 한 1,000여 개 정도 회사 1,000여 개 회사가? 1,100개, 1,100몇 개 정도 회사들이 현재 1,000여 개 그 기업이 이용하지만 네. 보시기에 네. 그러나 오픈롤처럼 우리가 다른 서류 안 보고 이렇게 미니 인턴 제도와 그 면접을 통해서 적격자를 찾는 네. 그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회원사 내지는 이용사가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스타트업들은 엄청 많고요. 아, 스타트업. 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랄까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든지 네. 이런 그 변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픈롤처럼 그렇게 스펙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강화될지. 그게 스펙을 먼저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또한 스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관심 분야에 얼마나 꾸준히 임했는가가 스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스펙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하는 자격증 봉사활동 학벌에 대한 스펙이 아니라 기업에 맞는 스펙으로 변화돼야 된다인 그렇죠. 거고 네. 저희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오픈롤의 그 채용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철학은 개개인의 그 가치를 좀 이렇게 키워주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네. 대표님의 그 어떤 생애 자체가 나의 개개인다움을 좀 키워내는 일쪽에 나는 내 인생에 에너지를 쓸 거야. 그리고 내 진로도 그렇게 선택할 거야.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적용되고 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 그렇게 개개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중요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사회 시스템에 맞게 정말 열심히 그냥 음, 살아왔고 음, 네. 대학에 가서 좋은 학점에 자격증도 20몇 개를 따고 정말 취준에 열심히 해보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정말 여러 상황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산 게 그 결과가 그냥 대기업 취업이라면 네. 내 사명과 내 삶에 대한 게 너무 허무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취업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4학년 때 엄청 열심히 살아왔던 그거랑 다르게 4학년 1년 동안은 내가 왜 세상에 나왔고 내 사명이 뭐였고 그 고민을 하셨군요. 네, 그런 상황들이 1년 동안 있었었고 네, 그 상황이 제가 4학년 때 쭉 달려오다가 멈춰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의 중요성에 눈을 뜨시고 네. 이제 그때 대기업에 합격을 빨리 안 했으면 사실 또 뭔가 달려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3학년 때 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제 다 끝났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를 다시 돌이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렇게 그 마지막 질문이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그 기업을 좀 창업하신 분들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이제 그 가르치셨던가 또 무엇을 또 강조하셨던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일관성 있는 그 답변들이 있는데 그래요? 혹시 부모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내지는 어떻게 지도를 좀 하셨는지 매우 일관성 있는 대답일 것 같은데 네.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네. 그래요? 네. 그냥 항상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그 기업가들이 거의 동시에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응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을 좀 바꾸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주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허용해주면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그 좋은 채용을 하는 그 기업으로서 그 오픈롤의 고인택 대표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방식의 그 채용의 대안이 또 우리 기업에 확장되는 시대가 속히 또 빨리 또 전면적으로 오는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초중고 교육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